자,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텍입니다. 마이크로텍은 최근에 M&A와 관련해서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사는 원래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네. 그런데 올 초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이 마이크로텍의 루머가 돌았던 게 뭐였느냐 하면 BTS 즉 방탄소년단 상장 전에 이 방탄소년단 회사에다가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루머가 좀 돌았어요. 마이크로텍이. 그러면서 중국의 공연권을 이 마이크로텍이 다 가져간다. 특히 BTS와 블랙핑크 이 공연권을 다 가져간다.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누구 좋아하세요? 블랙핑크 누구 있죠? 네. 저런다. 야, 제니가 있어요. 블랙핑크. 아, 예. 네. 제가 제니. 너무 바빠서 그녀가 이름은 잘 모릅니다. 네. 그녀가 있어요. 제니가 있어요. 제니가. 자,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루머로 많이 돌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텍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엔터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루머입니다. 왜냐하면 뭐 실체가 드러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M&A 이슈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뭐 특이사항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항상 최근에 어떤 그 주가 테마로 구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회사의 매각 이슈가 항상 주가에 좀 이목을 네. 집중시키고 주가가 또 많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좀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로텍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조금 제가 이제 공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5월 29일자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어요. 예, 예. 내용은 뭐 큰 내용은 없고, 예. 자 이제 신규 경영진들이 선임된다. 예. 예, 요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고,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6월 5일, 예. 예, 최근입니다.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네. 양수도의 계약 체결. 자, 양수도가는 한 주당 3,090원이고, 자, 전체 지분율 11.64%를 옥 1호조합 외 4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즉, 회사를 송성태외 1인이 옥 1호조합 외 4인에게 매각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내용을 잠시 좀 제가 보겠습니다. 예. 뭐 제 얘기를 쓰니까 다시 앉아버리시네요.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예. 자, 옥 1호 조합이 157만 주, 뭐 예. 리버스 조합 197만 주 등등 나오다가 예. 자, MJ 홀딩 컴퍼니가 8만 900주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근데 또 재미난 내용이 자, 같은 날짜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자, 최대 주주 변경 공시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조합이 양수도를 아니네요. 할 때는 예, 예. 옥 1호 조합의 4인에서 예. 갑자기 아까의 그 지분인수자 공동보유자 4인 중에서 가장 지분이 떨어지는. 그렇죠. 예. 인수 주식이 적은 MJ 홀딩 컴퍼니가 컴퍼니가 갑자기 최대 주주다. 예,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조합으로 할 수 있으나 자, 이제 조합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비클이라는 거죠. 비클이라는 건 명의를 좀 빌린다. 이런 예.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렇게 MJ 명의를 홀딩 빌렸는 냄새가 컴퍼니라는 난다. 범인이가 예. 예. 근데 이제 공동보유 형태의 대표자, 최대 주주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투자 조합들은 사실은 이제 재무적 투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조합이 최대 주주가 된 경우에 예. 회사의 폐단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지만 그 주식을 바로 또 담보로 제공해서 예. 예. 다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그렇죠. 최대 주주의 지분 경영권 지분이 모두 매각되는 네,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예. 지배 구조가 안 좋은 회사를 변모하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 제가 사실 오늘 다루자고 하는 어떤 내용들은 최대 주주 변경이 계약과 다르게 이 보유자를 대표해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잠시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내용을 읽어보신 것처럼 5월 29일에 주주총회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정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6월 5일자에 양수도 계약을 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사전에 양수도에 관련된 조율이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예. 5월 29일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통해서 이 양수도의 그 완납까지 좀 빠른 일정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최대 주주 의무 보호 관련 뭐 기타 시장 안내 이제 한국거래에서 나온 건데요. 예. 자, 의무 보호 예수가 뭐냐? 예. 많은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데 예. 자, 쉽게 말하면 대주주,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는 자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획득하는 자들은 이 당장의 어떤 주식을 차익을 할 수 없다. 이제 매각하지 않게 예. 함으로써 어떤 지배 구조나 경영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확보한다. 그런 어떤 예. 제도입니다. 이 회사가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고 네네.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변영희 대표님도 이 주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지금 양수도를 통해서 1년 정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으니 주가가 향후 좋아질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이는 건데 저는 이제 왜 반대를 하느냐면 사실은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에 있던 회사가 1,000억 이상을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요건들은 갖추게 되었지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반대 요인이고 첫 번째 이제 이 마이크로텍의 양수도가 끝나고 났을 때 지금 물론 이게 사실 당장 뭐 어떤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매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지분들이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더더욱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또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은 크게 올라올 만한 모멘텀보다는 서서히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보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양수도 완료 이후에 특이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양수도, 경영권 양수도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양수도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그렇죠. 흐름들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을 일단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국내 카지노 회사들, 즉 강원랜드가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을 때마다 이 코텍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네.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슈는 최근에 뭐 다른 이슈 어떤 부분에 공시에 초점을 두셨나요? 예, 저는 사실 이 회사 그 자기 주식 그 자사주, 네, 자기 주식을 신탁하는 이 행위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2020년 3월 17일에 예,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주식을 회사가 사는 겁니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취득 목적이 주주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자사주 취득이 왜 좋으냐면 회사가 이제 발행한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들한테 이 어떤 그 베네핏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당이고 두 번째는 배당할 돈으로 주식을 장내에서 사서 회사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이 유동 물량을 좀 감소시킴으로써 주주 가치가 좀 더 올라가죠.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50억 원이라는 예.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좀
죄송한데 제가 좀 끊고 갈게요. 왜 끊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간도 지금 없을 뿐더러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어떤 경영성의 경영, 즉 주주들의 안정을 취하는 측면에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어떤 경영 지배 원칙이라든가 경영 원칙들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 이제 좀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인식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코텍의 성장세는 결국은 카지노에 있는데 지금 카지노가 굉장히 좋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코텍이 파라다이스에도 카지노 모니터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활성화하기 좀 힘들다는 것이 외국 관광객들도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건 지금 주가가 바닥인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나 지금의 어떤 시장이나 업황,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의 우려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끼켜야 제가 많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11,000원이 상승폭의 끝으로 보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1,350원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자분들은 한 11,000원 부근까지 보유하셨다가 거기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신 전략이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영희 대표님의 생각은 생각보다는 이제 공시 분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많이 조정 들어오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로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세 번째 종목 빠르게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61CNS입니다. 자, 이 61CNS 특징이 뭔가요? 네. 특징적인 공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6월 5일자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자,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 예. 잠깐 좀 일어나서 좀 설명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뤄들었던 종목 중에서 예, 예. 자, 스킨앤스킨 한번 다뤘죠, 저희가. 예, 예. 스킨앤스킨. 자, 14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급금으로 주면서 마스크 사업을 한다. 이 이슈를 이제 말씀드렸고. 예, 예. 자,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하면 되는데 예. 왜 선급금으로 사업을 인수하느냐. 예, 예.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이게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 탑업인 주식을 취득해서 예.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 자, 이번 취득 내역을 보면 자, 금액이 1,200억 원의 결코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예. 자, 자기 자본의 33%에 해당되는 1,210억 정도 되는 죄송합니다. 121억. 네, 121억입니다. 예, 121억을 취득했어요. 예, 취득했고 예. 자, 부채를 자본화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뭐냐? 숫자를 좋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IT형 강화유리가 주요 사업인 이 회사, 해외 법인에 있는 이 회사를 121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해서 예. 사업 시너지를 이제 내겠다는 이제 의도인데요. 변영 잠깐, 대표님 예. 스마트폰 쓰세요? 예, 쓰고 있죠. 스마트폰에 강화유리 붙이셨어요? 혹시? 예, 붙어 있습니다. 예. 그 강화유리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하나의 뭐 중요한 재산 비슷하게 예, 아주 굉장히 뭐 비싸졌습니다. 고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호하는 장치들을. 예, 그렇죠. 그런 회사가 상장된 게 슈피겐 코리아였습니다. 네네. 이 슈피겐 코리아인데 슈피겐 코리아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갔죠. 그 네. 모멘텀을 아마 이 회사가 더욱더 이용하고자 하는 것 같고. 네네. 혹시 루머 들어보셨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루머는 잘 모릅니다. 이 루머가 뭐가 돌았느냐 하면 61CNS가 우리가 이제 견미리 씨 남편이라고 네네. 얘기하죠. 그분이 이 61CNS에 대한 루머가 좀 하고 있다.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아요.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이고. 네. 근데 주가 모양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 공시상으로 보면 앞으로의 숫자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러니까 숫자가 좋아진다는 것은 재무가 굉장히 개선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공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네. 일단 뭐 121억 원에 대한 자금으로 이 회사를 이제 100%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후에 이 사업을 연결재무제표로 편입시켜서 회사의 어떤 실적이 크게 이제 좋아지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인수 이후의 시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기 보고서, 즉 반기, 3분기, 그다음에 이제 기말의 사업 보고서까지 어떤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 이제 관전 포인트로 저는 집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일 CNS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성장성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큰 재산으로 하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200만 원 넘는 스마트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의 강화유리, 필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린 거니까요. 그 점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루머도 굉장히 좋은 루머들이 좀 많이 돌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공시까지 지금 그 루머를 뒷받침해주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 지금의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그렇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향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굉장히 빠듯하게 흘러왔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앞에 두 종목 그거는 일단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매도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 6일 CNS만 매수 전략을 잡아드린 겁니다.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루머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